지금 현재 인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거를 지금 유지를 계속 하려고 하면 지구가 1.7개가 지금 필요한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에서 지금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되는 저 지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 절벽 옆에 있는 저 가드레일, 그러니까 보호 난간과 같은 거죠. 바로 이 지구의 이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가게 되면 지구가 인간의 세상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고요. 지금은 경희사이버대학에서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세 번째 주제인 거대한 가속과 지구위험 한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날의 이 위기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자연이 갖고 있는 그 힘보다 바로 인류가 이 지구에 미치는 힘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이러한 세상, 다시 말해서 이제 인류세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인류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사회 경제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가속으로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1750년,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부터 해서 이제 최근까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 경제적 이제 변화를 보게 되면 인구가 이제 급속하게 이제 증가를 하는데, 1950년도에 약 25억 명이었던 인구가 지금 현재는 약 80억 가량, 그렇게 3배 이상으로 지금 증가를 했고요. GDP도 1950년 이후 우리 한 10배 이상으로 지금 증가를 했고, 비료 소비량, 에너지 사용량, 그다음 대형 댐에서 물 사용량, 교통량, 통신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는 정말 멋진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자, 그런데 반면으로 이 지구 시스템에 바로 변화가 또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히 이제 증가를 하고, 성층권 오존층이 파괴를 하고, 지상 기온이 상승을 하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그다음 새우의 양식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여기서 지금 새우의 양식량을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저기 열대지방 그 해안을 가게 되면 망글로 숲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 발달이 되어 있는 여기를 갖다 다 베어내고 여기에 새우 양식장을 지금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새우의 양식량을 보여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이러한 열대 해안의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는 중요한 지수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연안에 이제 질소의 양이 증가를 했고, 경작지 면적이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생물의 다양성의 파괴가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은 이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 멋진 세상을 만들어냈지만, 바로 지구의 이러한 환경도 엄청나게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또 살펴봐야 되는 거는, 지금 저 경작지 면적이 1950년 이후 약 한 15%밖에 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다가 경작지 면적이 별로 이렇게 늘지를 않았는데, 지금 인구는 1950년 이후 지금 3배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 1950년대보다 인류 전체 차원에서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잘 먹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바로 우리는 녹색혁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면적에서 훨씬 더 많은 이러한 이제 농산물을 생산을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저 비료를 갖다가 엄청나게다가 땅에다가 이제 집어넣었죠. 자, 그런데 이 비료 자체가 이 농작물이 다 빨아들였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절반도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토양에 이제 뿌려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그게 이제 녹아서 하천으로 들어가고 강으로 들어가고 우리 이제 바다까지, 연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우리 대형 농업을 하는 모든 지역의 이 물 생태계에는 바로 질소의 이 양이 과잉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후 조건만 딱 맞아버리면은 강에서는 녹조, 바다에서는 적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그림에서 연안의 저러한 질소의 양이 급격히 증가를 하는, 그만큼 더 물 생태계가 지금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급속한 이제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그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물의 총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 뭐 식물, 동물, 뭐 곰팡이, 뭐 이런 모든 무게 총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물의 총량이라고 하는데 이 양 자체가 1900년 이후 이제 최근까지 해갖고 거의 그 양이 지금 일정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 반면에 인간이 만든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콘크리트, 자갈, 뭐 벽돌, 아스팔트, 금속, 뭐 플라스틱, 뭐 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거는 만약 인간이 이 지구상에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들인데 바로 이제 인간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구상에 이제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지금 1900년도에는 인간이 만든 물질이 생물 총량 크기의 3% 정도였어요. 그러던 것이 2000년도가 되니까 생물 총량 크기의 절반 크기가 인간이 만든 물질이 되었고 지금 단 20년 만에 인간이 만든 물질이 지금 2배 이상이 되어서 생물 총량을 갖다가 지금 돌파를 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 지금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만든 물질이 바로 지구상에서 증식하는 이 모습이 바로 기하급수적인 이러한 거대한 가속으로 지금 증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세상이 이제 견뎌낼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지구라고 하는 거는 이건 물질적으로 유한한 세상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인간이 만든 세상이 무한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지구의 이 물질적 유한성을 넘어가게 되면 지구가 인간의 세상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지구는 컸고 인간이 만든 세상은 작았어요. 그래서 뭐 인간이 뭐 이 지구에다가 어떤 짓을 해도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지구는 작고 인간이 만든 세상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이러한 세상이 되었고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지구가 인간의 세상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바로 이런 거대한 전환점이 이제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기문 이제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 현역에 있던 시절에 이 기후 변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플래네터리 바운더리스라고 하는 지구 위험 한계를 갖다가 항상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구 위험 한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우리 지구의 이제 위기를 살펴보게 될 때 우리 사람도 가장 먼저 체온을 꼽죠. 그것처럼 우리 사람도 체온을 꼽아갖고 지금 그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체온만 갖고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혈당도 그렇고 우리가 혈압도 그렇고 저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재게되면 그 위험성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넘어가지 않게끔 그걸 넘어가게 되면 약을 먹어갖고 항상 그 안정한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구도 이렇게 이제 안정하게 되려고 하면 이 대표적인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차피 이 항상 자연 안에는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체온도 어떤 범주 안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혈당도 범주 안에서 일어나고 혈압도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데 바로 그게 어떤 임계치상을 확 넘어서게 되면 위험성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걸 이제 막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이 복원성을 갖다가 점차 이제 상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새로운 상태로 빠지는 그러한 순간을 갖다가 우리가 티핑 포인트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기후 조건에 맞춰져서 우리는 이제 안정적인 이런 문명을 이뤘는데 바로 이 기후가 어떤 티핑 포인트를 넘어갔고 새로운 조건으로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건설해내는 이 문명이 이제 무너지게 될 그러한 판에 이제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지구의 위기라고 하는 건 복원력을 점차 이제 상실을 해서 새로운 상태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바로 저 새로운
새로운 상태를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한계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후 과학자,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이 위험성을 갖다 이제 찾기 시작을 했어요. 찾기 시작을 해갖고 바로 저렇게 9가지의 요인들을 갖다 찾아냈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 몸이 그러한 어떤 체온, 혈당, 혈압이 그런 어떤 한계를 넘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지구라고 하는 것도 저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 녹색의 범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안정한 조건들이고 저 안에서는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게 이제 노란색 범위로다가 이제 넘어서게 되면 이제 불확실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빨간색으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이제 위험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현재는 우리가 파리기후 협약은 지구 평균 기온을 갖다가 2도 이내로 막기로 했잖아요. 그래 2도 이내인데 지금 이미 이제 1도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한 영역에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이 생물의 지금 멸종률 같은 경우는 지난 5억 4천 년 동안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었는데 거의 그 당시의 멸종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대멸종이라고 해갖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뭐 다 멸종이 됐다 이게 아니라 수만 년 동안 죽어나가갖고 그렇게 다 멸종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대멸종 당시에 그런 멸종 상황에 지금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질소와 인, 이건 우리가 농업, 이 80억 명이 이제 먹고 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질소와 인이라고 하는 이 비료를 갖다 엄청나게 많이 뿌려댔어요. 그래서 자연에서 이런 뿌리옥 박테리아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 질소 그 화합물보다 우리 인간이 비료로 뿌려지는 이 질소의 양이 훨씬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이제 앞서 이야기를 했던 적조와 이제 그 녹조라고 하는 바로 이제 물 생태계 이런 붕괴가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생물의 다양성의 이런 붕괴, 멸종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멸종도 되고 있고, 그다음 이러한 이제 그 토지가 변화가 일어났다. 산불을 일으키고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토지의 이런 변화로 인해서 멸종이 일어나고, 또한 이러한 물 상태에 지금 현재 이 물에 강물에 거의 지금 4분의 1을 갖다가 우리 인간만이 지금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물을 갖다 다 끌어다가 쓰다 보니까 이런 생태계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질소와 인에 의한 녹조, 적조로 인한 피해, 그다음에 해양의 산성화로 인한 피해, 뭐 이러한 것들로다가 생명들이 지금 멸종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 독립적인 이러한 위험이 아니라 왜 바로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것들도 무너지는 바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하나를 잘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를 갖다가 안정한 범위에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날에 우리가 이러한 지구의 파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산업화 때문에 일어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기후 변화, 온실가스 많이 배출을 했고, 저기서 신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뭐 방사능이나 나노 물질이나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 그다음 뭐 성층권 파괴, 그다음에 이제 오염먼지, 뭐 해양산성화 이런 거 이제 산업화 때문에 이제 일어난 것인데, 그다음에 저기서 우리가 뭐 이런 민물의 이러한 변화라든가 토지 사용의 변화라든가 질소 인이 이러한 과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80억 명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지구 파괴를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산업화뿐만이 아니라 바로 80억이라고 하는 이 인구를 먹여 살리는 이 농업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지구가 지금 파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기에서 지금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되는 저 지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 절벽 옆에 있는 저 가드레일, 그러니까 보호 난간과 같은 거죠. 우리가 그 절벽 옆에 저 도로에 깔려 있는, 옆에 나와 있는 저 가드레일은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저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저 너머에는 우리가 엄청난 위험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는 것이고, 저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절벽 옆에 저 도로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구 위험 한계라고 하는 걸 명확히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뭐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가게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바로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 한계를 인식할 그러한 필요성에서 바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지구를 지금 파괴를 했는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 있는데 여기서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러한 이제 면적 단위로다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은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지구가 이제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갖다가 지금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거를 지금 유지를 계속 하려고 하면 지구가 1.7개가 지금 필요한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투자가의 입장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걸 갖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윤을 남기는 걸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원금을 까먹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 1.7개의 지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원금을 지금 까먹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고갈된 상태에 이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 사람처럼 이 80억이 다 살게 되면 지구가 이제 5개가 더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전 세계 80억이 대한민국 사람처럼 살게 되면 지금 3.5개의 지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지구 파괴에 굉장히 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그림에서는 각 나라가 이제 그 순전히 자기 나라의 영토만으로다가 그렇게 지속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의 영토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보게 되면 알다시피 우리는 자원, 에너지, 식량을 갖다가 우리의 영토 안에서 우리가 다 공급받지를 못하고 다 외부로부터 갖고 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우리의 역량보다도 훨씬 더 외부의 이러한 의존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이 지구 위기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자 이렇게 돼서 이 세상이 파국적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 주로 이런 피해를 보게 되는데 만약 산업화된 나라까지 이 피해가 이제 덮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산업화된 나라 중에서는 가장 먼저 피해를 본 그 위기를 닥칠 수 있다.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이런 지구 위기, 기후 위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이제 1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홀로세, 그러니까 농업이 가능했던 이 안정적 기후 조건에서 오늘날의 문명이 탄생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인류가 이 자연의 힘보다 더 커지는 이러한 세상을 지금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이 상태로 그냥 내달려가게 되면 우리는 파멸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한 이러한 지구로 이제 가야 되는 바로 갈림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지구 위험 한계가 우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지구 위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다가 온실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